사실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뿐인데요. 우리나라가 지진계를 이용하여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것은 1905년부터인데요. 기록을 보면 규모 7점대 초까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안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부속판인 아무르판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아무르판의 서쪽 경계가 서해를 남북으로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진짜 미래를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채널 상상현실과 함께 해주세요. 채널 상상현실에서 현실이 되는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반도 결코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진이 별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지진에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2016년,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8, 5.4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인식이 조금 바뀌게 됐죠. 그때 건물과 도로에 균열이 가고 파손되고 많은 피해를 입다 보니까 우리도 지진으로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구나 하고 느끼게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뿐인데요. 절대로 지진에 안전한 나라는 아니죠.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는 일본보다 어찌 보면 우리 같은 나라가 오히려 더 지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에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진이 일상이 되어 있는 일본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지진이 2023년 올해 터졌는데요. 아프리카 북서부의 모로코 지진이죠. 규모 6.8의 건물이 무너지고 최소 3,000명 이상 사망할 정도로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모로코는 우리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죠.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규모 6.8의 큰 지진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지진이 바로 모로코 지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모로코 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진계를 이용하여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것은 1905년부터인데요. 기록을 보면 규모 7점대 초까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신발 지진이고 육지에서 좀 떨어진 해상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규모 7점대 초까지의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1905년 이전에도 삼국사기나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 같은 역사 기록을 토대로 해서 지진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기상청에서 발간한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에 따르면 규모 7.5까지 지진도 한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지진의 강도는 크게 규모와 진도로 나타나는데요. 규모는 1에서 10까지가 있고요. 진도는 로마 숫자로 1에서 12까지의 등급이 있죠. 규모는 터져나온 지진 에너지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수치이고 진도는 관측지에서 느껴지는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지진이 터질 때 발생한 고유한 에너지를 나타낸 수치이고 진도는 같은 지진이지만 위치에 따라 등급이 다 다른 거죠. 원래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의 안쪽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진은 주로 단층에서 발생합니다. 단층은 지각이 끊어져 있는 곳인데 당연히 판에 힘이 가해지면 가장 약한 부위인 이곳이 더 찢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2016년, 2017년 경주와 포항 지진은 이런 단층에서 일어난 지진이죠. 단층은 경주와 포항 외에도 양산 단층, 인제 단층 등 이미 밝혀진 단층도 많이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단층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안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죠. 최근 1980년대부터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유라시아판도 완전히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부속판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죠.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부속판인 아무르판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아무르판은 한반도와 만주, 서일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아무르판의 서쪽 경계가 서해를 남북으로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판의 안쪽이 아니라 서해는 판의 경계에 있게 됩니다.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속해 있다는 말이죠. 1976년 중국 북경 동쪽의 탕산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터졌는데요. 당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는 24만 2,400명, 대만에서는 사망자 수가 최대 100만 명은 될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게 탕산 대지진인데요. 탕산은 유라시아판의 안쪽에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판의 안쪽이 아니라 그 지역은 아무르판의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과거 기원 후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을 보더라도 규모 7.
7점대 초의 큰 지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에 따라 표시되는 지진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화산 폭발지수 VEI는 숫자 1이 커질 때마다 화산 분출물 양이 10배씩 커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발생한 지진 에너지 계산식은 좀 복잡합니다. 계산해보면 규모가 1 커지면 지진 에너지는 32배 커지고요. 규모가 2 커지면 지진 에너지는 1000배로 커지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규모가 1이 커질 때마다 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2016년 경주 지진이 규모 5.8인데 만약 이보다 규모가 1이 큰 6.8의 지진이 발생하면 경주 지진의 32배 에너지가 터져나온다는 말입니다. 경주 지진에서 규모가 1만 커져도 경주 지진의 32배 강도가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지 짐작이 되죠. 경주 지진의 규모보다 1만 커져도 경주 지진의 32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주 포항 지진 때는 약한 건물이 파손되는 정도이지만 규모 6에서 6.9의 지진이 발생하면 주택이 무너질 정도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강도가 좀 더 세져서 7점대 지진으로 진입하게 되면 아파트 등 큰 빌딩이 무너질 정도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마냥 안심할 수 없죠. 모로코 지진처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규모 7점대 초의 지진이 가게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먼 바닷가나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피해가 감소될 수 있겠지만 경주 포항처럼 육지의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대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 많고 순살 아파트니 해서 부실 건물, 오래된 건물들을 포함해서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래에 기둥만 서 있는 필로티 건물은 경주 포항 지진 때 얼마나 지진에 취약한지 그대로 보여줬고요. 아무튼 경주 지진보다 규모 1만 커져 6.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강도가 32배 더 커지는 거니까 경주 포항 지진을 생각한다면 상당한 피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진을 국내에서 직접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는데요. 한 2006년쯤이죠. 그때 사무실에 있었는데 처음에 2번 정도 가벼운 떨림이 있었죠. 처음에는 지진인 줄 잘 몰랐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엄청 큰 진동이 오는데 건물 모서리가 진동이 엄청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지진이 나면 그냥 앉아서 죽는구나. 피할 시간도 없죠. 그래서 지진은 미리 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진에 대해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죠. 일본처럼 생존 배낭 같은 것도 가가호 비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구호 물품은 나중에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진에 취약한 건물에 살지 않는 겁니다. 지진에 취약한 건물은 지진에 붕괴할 수 있거나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건물이죠. 붕괴할 수 있는 건물은 필로티 건물 같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물과 노화된 건물 등이고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건물은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건물이죠. 아파트나 빌딩 같은 큰 건물도 규모 7점대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진에 가장 안전한 건물은 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딩보다는 생존율이 높고 신속하게 대피할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자꾸 전쟁 난다, 쓰나미 온다, 이제는 지진도 조심해야 한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듣기 싫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실 수 있죠.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요. 저도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데이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비무환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깊이 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